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육아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방송 아빠는 육아휴직 중 진행을 맡게 된 김인중입니다. 요즘에 육아휴직, 특히나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남매의 아빠이자 공군 최초로 육아휴직을 경험한 손정환 중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해도 괜찮아의 저자이자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정환 중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잠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저는 사실 이분 유튜브도 챙겨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내의 출산 영상이 특히나 인상적인 파파제스 오상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휴직하면서 유튜브 파파제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가정 일 파파제스. 이게 시급하다. 많은 분들께서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질투나서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특별 방송을 함께 도와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윤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사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정환 씨는 공군 최초의 육아휴직 아빠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십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최초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봐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셨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직장생활 한 15년 차 정도에 제 아이들 셋이 태어났고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육아를 위해서 3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다 사용한 상황에서 이제 자녀 셋이 다 서로 다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입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을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사정들 실제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네. 자, 반면에 파파제스 오상욱 씨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돌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돌입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 전부터 뭐 독박육아 뭐 이런 말 들어온 터라서 아내 혼자 독박육아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임신 중기부터는 이제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바깥 외출도 못하고 이제 퇴근하는 저만 하루 종일 이제 기다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기까지 태어나면 또 아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야, 파파제스 대단하네요. 근데 개인 유튜브 채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조회수가 한 200만 회 정도 가까이 나온 것이 우리 아내분의 출산 영상이었습니다. 예. 박사님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봐야죠. 예, 저희도 한번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와 그날 보다. 출산 당일날이에요? 네, 당연히. 자 이러시고 이러시고 남아저 호흡법이라고. 아, 저도 알아요. 저도 다음 이제는 습습후 후. 게임하는 거 같네. 별이 안녕? 얘가 아주 그만실이구나. 또 첫째인 거잖아요. 네. 이게 두려움도 많아요. 잘 모르니까. 아우, 야, 정말 개인 채널이라고 하죠. 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새벽에. 얘기야. 우리 애기 나왔어. 저 순간 진짜 감동적이고 울컥하죠. 엄마도 애기인데 엄마도 애기인데
아유, 아이고, 캣덩이. 4시 14분에 우리 딸이 나왔어요. 목소리 이미 지금 울컥하시네. 아우. 아, 저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신 거예요? 이게 제 와이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근데 다행히 건강하게 나오고 아기도 건강하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울컥 터지더라고요. 예. 그 막 진통 때문에 고생했던 아내분도 보고 또 막상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출산도 마치고 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 감사하고. 맞습니다. 예. 뭐 다시 영상으로 봐도 또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이 이입이 되네요. 근데 저런 아이가 이제 지금 아장아장. 이제 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새 또 그렇게 컸습니다, 그죠? 예. 어떠세요? 우리 손정한 중령님도 이렇게 영상 보시니까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확실히 젊은 아빠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젊은 아빠들의 어떤 개방성, 실천력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중년의 아빠들도 그 열정이 못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은 저도 딱 오늘 아침에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에서 그 학예회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속옷 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에 맞춰갖고 춤추고 하는데 뭐 경쟁률이 치열하죠. 이렇게 앞에 딱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 되니까 치열한 진짜 취재 현장을 그렇죠. 예, 아빠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줌하는 건 이제 자기 아들, 자기 딸 이렇게 다 줌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죠. 키가 크셔서 좀 유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유리했습니다. 네. 그래도 뒤에 있었는데도 조금 유리하게 그 정도로 실은 이제 자식들에 대한 이 아빠 엄마들의 사랑은 이거 뭐 순위를 가릴 수가 없죠. 네. 실제로 우리 오상욱 씨가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은 이제 뭐 아내분하고 이제 공동 육아 하시면서 다양한 또 추억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들이 실은 뭐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든 일상일 수도 있는데 또 영상으로 남기고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참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소소한 재미고 행복이잖아요. 예, 어떤 일상들을 또 함께 공유하셨는지 저희가 좀 잠깐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야, 첫 이유식. 왜 먼저 먹어봐요? 왜 두 사람이 먼저 먹어? 아빠, 엄마가. 궁금하죠. 간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있으면 안 되죠, 간이. 사실 미엠이에요. 숟가락 청소부지. 아유. 되게 적극적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지. 빨리 먹겠다고. 옳지. 와 제가 하나. 야, 어우. 빨리 말고 숟가락. 네. 이런 말고. 저 고기를 막 흔들면서 다가오네. 근데 저렇게 먹으면 진짜 얼마나 이뻐요. 고맙더라고. 네, 잘 먹는 모습이 제일 이뻐. 아니 내 손 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선생님. 예. 지금 몸이 거의 반 앞으로 나왔어 지금. 아우, 잘 먹는다. 네. 예. 선생님. 와. 안 먹으면 없잖아 걱정했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 가는 손가락으로. 간을 손가락으로 맞춘다고요? 그래 아빠. 여기 보자. 아빠 보자. 엄청 시키죠. 아빠. 어? 했어. 빠만 하면 돼. 아빠. 아빠. 오. 아빠. 얘 빠만 하면 돼. 빠. 오. 잘하네. 엄마 해보자. 어머 어렵다. 아빠가 더 쉽자. 아빠 먼저 하자 우리. 루라 옛날 얘기해줘. 옛날 얘기. 루라 뱃속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옛날 얘기를 재밌었죠? 하더라고. 진짜 하네요. 좀 어두웠지. 그래, 기가 막히게 엄마 먼저 해. 왜 발음도 아빠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진짜. 그죠? 어려울 것 엄마가 같은데.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뱃속에 또 10달 같이 있었다고. 아빠가 더 쉬운 것도 같아요. 아빠.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그래도. 참 그래요, 아직까지. 예.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야, 멋지게 선글라스는 꼈는데. 참. 근데 저런 모습이 더 멋있어요. 네. 아니, 수유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숨어 있죠. 네, 숨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늘어난 건데도 아직. 네. 여기다 가족 찾았네. 아 쉬 아무도 없다 들어와요 기분 좋아 기적이었어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소소한 일상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참 이렇게 흐뭇하게 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 묘한 매력이 있네요, 진짜 영상이. 많네요, 매력이. 그 가운데 진짜 우리 아빠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최고십니다. 아 근데 유은진 박사님, 네. 뭐 실은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를 함께 하고 있는 아빠들이 대한민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의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요. 2010년에는 1000명이 채 안 됐어요. 예.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들이. 근데 최근에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그런 육아휴직자 중에 거의 이제 10% 넘은 건 좀 더 됐고요. 17%가 넘는 비율이 남성 육아휴직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엄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저희가 어쨌든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의 엄마 아빠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회사에서는 말로는 이용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커리어 부분이 좀 단정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요. 맞벌이가 아닌 이상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 고용주 사용자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냈을 때 그런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무언의 압박이나 이런 거를 좀 안 해주고 오히려 적극 장려해주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휴직을 하면 남편도 회사에서 너무 부담스럽고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 그 반일근무제 이런 걸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 혜택에 대한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대한민국 남성 5명 중에 4명은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거나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저희가 5위부터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자, 5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 5위가요. 이겁니다, 진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자,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분들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제도가 그러니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연히 권리로 언제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자체는 자녀 1명당 1년.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사용했을 때에는 총 2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아휴직 수당의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실질적인 액수 조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그런 액수가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그러니까 상한액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요, 통상 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최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빠의 달, 그러니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4년에 도입이 됐고 2016년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만약에 아빠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보다 임금이 수준이 높다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첫 3개월간 급여 통상임금 100% 인정해주고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 있습니다. 잊지 말고 활용하셔야겠죠. 예. 네, 그렇군요.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면은 쉽게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남성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경력 공백 우려. 예.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게 육아휴직 나가면은 그 사이에 내가 좀 회사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진급할 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정환 씨께서는 이런 부분 좀 공감하세요? 그냥 이렇게 저만 해도 휴직 기간에 딱 드는 생각이, 육아휴직은 제 경력이 딱 멈춰 있는 느낌이고, 반면에 제 동료들은 직장에서 계속 경력이 쌓여가고 발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휴직에 대해서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면 휴직 안 하셨으면 지금 이제 별 다셨는데 막 갑자기 지금 중령이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야, 다행입니다. 예, 괜히 좀 설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3위 또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예,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아까 오상욱 씨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경제적인 부담. 아니, 이 경제적인 부담을 14.7%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주셨어요. 무시 못할 수치인데 실제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계세요, 오상욱 씨는? 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3명 가족이 90만 원으로는 이제 경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휴직하고 나서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영어 가외도 하고 영상 편집 알바도 짬짬이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부담.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많은 또 아빠 육아휴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저도 알아본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도 육아휴직을 앞두고 아빠 육아 카페에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이 휴직 기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직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을 가족이나 아이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은 휴직을 이제 바로 결심하시지는 않거든요. 한 1년 정도 이상의 어떤 기간을 놓고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금씩 이렇게 뭐 적금 같은 걸로 해서 예비비를 좀 만들어 두시면 휴직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진짜 미리미리 대비 혹은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예, 급여만을 믿고 하시다가는 조금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악순환이 되다 보면 무슨 아빠 육아휴직이야, 못 써.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요, 경제적 부담 지금 3위로 집계가 됐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아까 상향 조정됐다고 하지만 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계속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저출산 시대도 아니고 초저출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과 이제 출산 이런 걸 많이 격려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아까도 뭐 최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 주변에 앞만 둘러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선뜻 쓴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내가 내도 되나?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고요? 현실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집계 또 아까 통계 살펴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남성 육아휴직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는요,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거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쓰고 있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요즘에 대기업 선호하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시장 뛰어들면서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고 대기업 선호하는데요. 복지 혜택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는 거고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그런 격차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육아휴직 제도 사용과 같은 거에 격차까지 이어지는 좀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저출산 문제라든지 맞돌봄, 뭐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성 직장인 5명 중에 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위. 예, 1위는 바로 상사 눈치입니다. 상사 눈치 22.7%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상사의 눈치 때문에. 자, 이게 사실 5위를 제외하고는 다 회사, 직장과 관련된 답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치, 뭐 걱정, 현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 여기 뭐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그러니까 당당하게 진짜 필요로 하실 때는 쓰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사회복지 수준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네. 라는 스웨덴도 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 내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 비율 자체가 남성의 비율을 10%를 넘기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초창기에는 어렵지만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27.8% 정도, 28%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러운 비율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육아휴직이 저출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1990년에 스웨덴 합계 출산율이 2.13명. 2000년에 근데 떨어진 거예요. 1점대 중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젠더 중심 관점의 성평등 정책을 육아 정책에 반영을 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육아와 가사에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출산율이. 예,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과 관련해가지고 스웨덴 예를 살펴보면은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일정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해야 됩니다. 아, 무조건이에요, 예, 그건 또? 얼마나 사용해야 될까요? 3개월. 90일은 무조건 아빠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와. 그게 왜 아빠가 사용해야 되냐면요. 육아휴직 기간이 총 480일이 주어지는데요. 그중에 부부가 만약에 각각 240일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90일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의무 사용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빠의 육아휴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이거 직장 상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그렇죠. 해놓으면 네. 써야 돼. 네,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예요.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 그런 문화가 더 일찍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준다. 그럼 옴부스맨한테 신고해가지고 그런 권고 조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육아휴직 가장 사용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예, 애 보느니 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내가 애를 봐. 뭐 이런 상황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육아휴직 하겠죠. 우리나라의 예. 거의 2배네요. 네, 지금 2배예요, 네. 진짜. 네, 예, 부러워요. 딴 나라 이야기네요. 딴 나라 얘기예요, 진짜. 짠나랍니다. 예, 딴 나라 얘기예요, 진짜. 예. 근데 스웨덴이 또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독박육아야. 그러니까 독박육아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애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다들 슈퍼맘이에요. 네, 일자리에서 근무를 할 때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월 1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4시에 끝나서 애들을 기관에 데려가서 집에서 이제 봐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눈치 안 봅니다. 7시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때 퇴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근무를 왜 이렇게 적게 하냐. 뭐 하루 6시간이 그냥 법정 근무 시간이냐. 근데 그렇진 않고요. 8시간 근무긴 하지만 그 시간 자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둠으로 인해가지고 육아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해놨고요. 뭐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공보육 같은 것들도 스웨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맞벌이 그런 여성들이 활용을 하면서 육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그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거군요. 유연 근무제죠. 시간제 근무. 그러니까 이게 맞벌이들한테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학교가 갑자기 어느 날 쉰대. 근데 우리는 둘 다 출근해야 돼. 이런 막 비상이에요. 막 지방에 계신 어머니 막 불러올라야 되고 막 친정엄마 뭐 장모님 막 다 불러야 돼. 시어머니 불러야 되고.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잠깐 애를 봤다가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군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육아휴직을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인데요. 소득 보전적인 측면에서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소득 보전 차원의 그러니까 임금 보조 를 이제 국가에서 노사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스웨덴의 육아 지원 정책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도 좀 빨리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저 멀리 스웨덴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스웨덴뿐도 아닙니다. 한국인 아빠가 저희와 함께 연결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 나가 계신 우리 김건 특파원. 자, 김건님 영상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웨덴은 지금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좀 환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아침 시간이고요. 지금 오전 8시 좀 넘었습니다. 오전 8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어디 학교 갔나요? 방금 등교 마쳤어요. 저희가 실은 앞서서 스웨덴의 그 복지에 대해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자, 한국과 비교해서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좀 비교하자면 어떤 것들이 좀 다른가요, 스웨덴은? 임신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 비용이 다 무료였어요. 대신에 국가가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진료는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산모가 보통 초음파 검사를 한두 번 받는 게 끝이에요. 거의 한국에서는 산모가 매달 초음파 검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국가에서 생각하는 불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을 안 해줍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무료라고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여쭤보세요 한번. 네, 저는 새아이 아빠다 보니까 그 육아 자체만큼이나 사실은 육아에 드는 비용이 좀 궁금한데 스웨덴에서는 육아에 드는 비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육 보조금 지급되는 것도 있고요. 뭐 교육비 무료인 거는 뭐 복지국가역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병원비 관련 부분도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이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그거 이상이거든요. 뭐 병원비를 예를 들면 정기검진, 뭐 치과진료, 뭐 예방접종 그런 것도 다 무료고, 이 스웨덴에 자녀 간병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그 부모 2명 중에 1명 꼭 집에 쉬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고요. 회사는 그 쉬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국가보험으로 이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해서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가정 입장에서도 좋고 회사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국민 건강보험으로 나갈 돈을 아껴가지고 간병 수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참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러워지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오상욱 씨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육아휴직 하실 때 그 회사에 통보할 때 좀 그 풍경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와의 풍경은 좀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그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차질이 생길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되는 걸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런 차질 생기는 거 그런 거 그 감당하라고 매니저가 있는 거다. 그게 내 몫이고 자네 몫은 지금 아빠로서 육아휴직 쓰는 게 몫이니까 그거 충실히 하고 업무 성과 같은 거야 복직하고 난 다음에 20-30년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런데 아이는 지금 커버리고 나면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응원을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상사 눈치가 아니라 상사님이 권장하는 완전 다른 나라. 지금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유 돌아와서 책상 없어도 뭐라고 하지 마. 네가 애 낳냐? 네가 애 낳냐? 네가 애 낳냐? 네가 애 보여? 예. 아직까지 문화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실은. 예, 제도도 제도입니다만은. 그럼 우리 저 라떼파파 우리 저자님께 우리 길건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신 후에 어떤 점이 가장 또 좋으셨어요? 양육을 계기로 해서 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소소하게 보내는 그 시간에서 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큰 교훈을 얻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아빠휴직을 통해서 가장 큰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빠 본인이다.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책도 쓰게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아빠들이 꼭 육아휴직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진짜 편하게. 예, 그리고 아이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 결국 출산 육아휴직을 냅니다만 아빠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또 공감이 되네. 멀리서도 얼마나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지 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저기도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경력 단절의 우려도 없고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가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요. 국가에서 확실한 제도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 인식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스웨덴은. 자, 이제는 두 분이 말이죠. 아빠 육아휴직을 꿈꾸는 많은 가정들의 아빠들에게 좀 좋은 팁을 지금까지 경험하시면서 획득한 그런 팁을 좀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아휴직을 일단 결심한 아빠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손정환 씨께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육아휴직을 앞두고서 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휴직 이후에 그러니까 복직 이후의 만족도나 아니면 복직 이후의 가정 관계도 계속 이제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휴직을 앞두고서는 계속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직 기간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는 육아휴직이지만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빠 본인을 위한 시간들도 조금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주변에 보면 육아 우울증을 겪은 아빠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육아하는 아빠들끼리 이런 교류나 공감 같은 것들도 그 육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아 후유증이 꼭 엄마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육아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우울증은 또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잠깐만의 그 아빠만의 시간, 잠깐 호프를 한잔 한다든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잠깐 좀 바깥 공기 쐬고 오는 게 실은 숨 쉬고 오는 거잖아요. 취미 활동을 좀 한다든지. 엄마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엄마들에게도
깨끗한 공기를 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어떤 팁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현실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정환 씨께서. 그 육아휴직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찾지 마시고 예.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일거리를 만들라고요? 아, 그럼요. 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 사실은 아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들. 그래서 통상 자녀들 이렇게 학원 보내는 거 대신에 예. 요즘에 시중에는 이제 홈스쿨링용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과목들을 아빠가 집에서 그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가르친다면 학원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애정도 쌓을 수 있겠죠. 아, 학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네네. 아빠가. 예, 그리고 예. 주변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원 시간이 잘 안 맞는다든가 해서 고민하시는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웃들하고 조금 서로 그러니까 품앗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가정 공부방을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등하원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내 아이만 보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는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오상욱 씨도 이제 머지않아 다시 복귀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언해 주실 얘기가 없으실까요? 선배로서. 복직 앞두고 이제 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아빠랑 함께 있다가 이제 아빠가 아침에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아빠의 빈자리에서 좀 크게 느끼거나 혹은 복직한 이후에 아이가 조금 아빠를 밀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아이도 적응하고 아빠도 적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사나 육아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조금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휴직 때는 휴직에 맞춰서 운영해 오셨다 그러면 이제는 복직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복직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좀 중요시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주어진 시간에 좀 밀도 있게 하시고 그 이외의 시간을 가정에 보내신다면 정말 뭐 100점, 200점짜리 아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직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빠들이 또 이제 그 육아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돼요. 동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 이은지 박사님 어디서 좀 이렇게 우리 동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들이? 그러니까 아빠들도 혼자 육아를 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네. 엄마들만 독박 육아에 있어가지고 정서적인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백인의 아빠단이라 그래가지고 온오프 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육아를 하는 아빠들끼리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본인들의 고충도 나누고 애들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부부간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빠넷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이런 쪽 가면은 지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그런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아버지 교육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또 즐겁게 행복한 육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그런 모임이 또 있군요. 네, 있습니다. 아빠들만의. 실은 아빠들 놀아달라고 하면 피곤하니까 자꾸 자기 환자해요. 의사놀이 하자고 그러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네. 그럼 애들이 옆에서 그냥 계속 진찰하다가 뭐야 아빠 잠만 자 이러고 그냥 또 그러다 뭐 흐지부지 되고. 예, 뭐 또 참 아빠들이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해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잘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모임을 직접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우리 손정환 씨께서는. 네, 육아 휴직 중에 이제 육아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빠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용인 육아하는 아빠 모임에서 현재는 이제 모두의 아빠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막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제야 와이프가 그 산후조리원 모임을 그렇게 찾는지 알겠다고. 산후조리원 동기들 있잖아요. 네, 왜. 그렇죠. 예. 네, 조리원 동기들을 왜 이렇게 찾는지 알겠다고. 너무 좋다고.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령님. 예, 곧 별 다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예, 육아에서는 이미 예, 별 다셨습니다, 진짜. 육아 대장. 예, 직장 내에선 중령. 네. 예, 제가 괜한 말씀 드린 아닙니다, 거예요? 아닙니다. 예, 육아 대장. 자, 이제 끝으로 아빠 육아휴직 과연 우리 두 분, 우리 100점짜리 아빠 두 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먼저 오상욱 씨께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직장에서 이제 진급이라던가 인사고과에 대해서 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그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 회사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의 진급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회사야 언젠가는 떠나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아빠 또 남편으로서의 은퇴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윗하시네요. 네. 아빠와 저 남편은 은퇴가 없다. 예. 그러면 우리 손정환 씨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저도 휴직을 통해서 와이프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아이들도 많이 가까워져서 관계를 회복하게 됐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직을 통해 가지고 제 그러니까 현재 이후의 삶을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직 전에는 그냥 지금 가는 길에 막 열심히 충실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육아휴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다음에 현재 직업 이후에 내 삶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꼭 가족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정말 아빠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명심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진 박사님께서도요. 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네. 내 애를 키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애기 혼자 다 크고 난 다음에 왜 그건 아빠의 권리가 되지 못하면은 참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엄마 말고 아빠도 함께 누리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 변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초창기에 아버지들이 양육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나중에 자녀의 그런 일생 생애 중에 같이 뭔가 참여하게 되거나 애착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만큼 아빠 육아휴직의 중요성은 그런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된 그러니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육아휴직 사용하시고요. 제도가 많이 뒷받침 더 해야 되겠고 자녀 키우는 기쁨 함께 누립시다. 오늘 정말 육아휴직을 경험하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이신 우리 멋진 두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빠들을 보통 허수애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허수아비에 이제 애비를 합친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빠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지만 방법도 잘 몰라서 육아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그냥 허수애비다 라는 표현을 좀 씁쓸하게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들 오늘 이 시간 들으셨죠? 조금만 용기 내시고 주변 조금만 둘러보신다면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시간 아빠로서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자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두 분도 진짜 화이팅. 네. 예. 화이팅. 저도 화이팅.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이 쓰는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자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 중심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저도 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더 넓게 준다면 좀 더 이제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되고 모든 가정이 좀 사용하게 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